등기법 개관 유튜브에서 수업 듣고 오셨죠? 네. 혹시 아직도 제 이메일 주소 모르시는 분 계시면 law1116입니다. 자료 요청은 제 이메일로 해주세요. 예? 예? 예, 이메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또 다른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형평을 같이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실 문제는 3월부터 나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OX 이제 지문 그 해설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쌤 공식.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최쌤 공식입니다. 여기 유튜브 채널에요. 검색하셔가지고 자료 요청은 제 이메일로 해주시면 오늘 수업한 내용도 역시 이제 자료로 다 제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료 요청은 이메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달까지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등기법 수업 들어갑니다. 민법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출발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난해해요. 내용이 좀 난해합니다. 오늘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직은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제 따라오시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법 개관 수업에서 그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 오늘도 이제 하는 중간중간에 아마 등기법 수업을 1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오늘 수업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힘들 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전혀 기초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니까, 부족하신 상태니까 오늘 수업이 제일 힘들 수 있는데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기법은 가장 이제 논리성이 강한 과목이에요.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돼요. 근데 앞에 게 대신에 잘 되면 이제 뒤에 거는 거기다가 조금씩 살만 붙여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분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수업을 해보시면 이제 아실 건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표정이 좀 막 일그러지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요 136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이제 등기법 136페이지. 제가 보는 부분만 보시면 되니까 다른 건 하실 거 없고요. 139기 8페이지에 138페이지에 이제 맨 윗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뭐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나오죠? 제목을 붙이면 이제 등기의 효력 발생입니다. 그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이제 등기의 효력 발생.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등기는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등기라는 게 부동산의 이제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스, 즉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진행이 돼요. 예전에 이제 종이 등기부 시절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전산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냥 진행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기가 애매하니까 법에서 아예 규정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냐면 신청 정보가, 자, 이제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전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신청서라고 하던가 이제 신청 정보가, 이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즉 전산에 이 말이죠. 저장이 되면요, 즉 최초 입력이 됐다 이 말이죠. 저장이 되면 이때를 법에서는 접수한 때로 규정을 합니다. 이때가 접수한 때다. 그러니까 신청 정보가 전산에 최초 입력만 되면 그때를 접수한 때로 봅니다. 그럼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법에 따르면 이 접수한 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등기 효력이 발생하려면요, 일단 필요 조건입니다.
등기가 마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는 마쳐져야 된다는 거죠. 마친 것을 전제로. 다만 효력 발생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요? 접수한 때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등기가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마쳤다라고 하느냐면 등기가 마쳤다. 여러분 우리 등기소에 가면요. 등기관이 있습니다. 이 등기관, 등기 공무원 중에서요. 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등기 공무원 하면 여러분 9급이 있고 뭐 8급 있고 7급, 6급이 있잖아요.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등기관이 되려면 최소 7급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등기소 가면 등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등기관 아니고 등기소 가면 그 안쪽에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등기관입니다. 근데 이 등기관 한 분 한 분마다 개별, 식별, 부호가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아이디, 패스워드요. 등기관 한 분 한 분마다. 그 개별, 식별, 부호를 마지막으로 입력해서 넣습니다. 그게 등기가 마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등기관 개별, 식별, 부호를 입력해서 넣는 것을 이걸 우리는 등기가 마쳤다라고 하죠. 자, 그럼 왜 법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이 법 규정의 이제 취지가 뭐냐면 만약에요. 등기관이 그냥 개별 식별 부호를 입력을 했을 때 그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함부로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요. 이분이 먼저 등기 신청을 접수를 했어요. 가령 여기 계신 이분이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음 옆에 계신 이분도요. 또 역시 등기 신청 접수를 했어. 접수는 이분이 먼저 했어. 근데 제가 이분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등기관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개별 식별 부호를 이분부터 먼저 입력해 넣습니다. 그럼 그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등기관이 함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 권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니까 법에서는 소급표를 인정해서 그냥 접수한 때 바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분이 접수가 먼저 됐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급표를 두고 있습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부분 시험에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성이 강한 과목이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건 반드시 먼저 선행해서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뒤에 게 가능합니다. 자, 아직도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빨리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자, 다른 건 여기서 하실 거 없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141페이지로요. 여러분들 교재 141페이지. 자, 이제 등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등기의 대상에 의한 분류 또는 뭐 기능에 의한 분류인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해요. 자, 등기는 우리 등기부는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자세하게 볼 거예요.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표제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부동산 표시. 여러분 부동산의 표시는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팩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실의 등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는 사실관계. 그 다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합니다. 그 다음 을구에는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를 구분할 때요. 권리를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전부 다 어디에 나올까요? 등기부 어디에 나올까요? 을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예, 관한 사항이다. 자, 공부를 뭐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사실 이건 다 알아요. 갑구에는 소유권 나오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나오고 이건 사실 삼척 동자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관한사항이다라는 거. 관한사항이다. 무슨 이야기냐? 갑구에는요, 소유권은 물론이지만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전부 다 갑구에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채권자예요. 그럼 여기 계신 이분이 채무자인데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계세요.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미리 임시로 뭐 해둡니까? 가압류.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이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그럼 이 가압류 등기 어느 구에 기재할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제가 가압류했죠? 소유권에 대해서.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했으니까 소유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야. 따라서 어느 구에 나올까요? 갑구에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갑구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세권은 어느 구에 나와요, 여러분? 을구에. 전세권 을구에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전세권자야. 근데 돈 안 갚아서 역시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 가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를 해도 그럼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어느 구에 기재할까요? 을구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건 당연한 거고 이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도 각각 같은 구에 기재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 부분. 자, 그러면 우리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이 갑구와 을구는 사실관계예요, 권리관계예요? 권리관계. 그래서 얘를 권리의 등기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대상에 한 분류는 하나는 사실관계,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기재한다고요? 표지부에. 그 다음 갑구와 을구는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 그래서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등기한다고요? 갑구 또는 을구에.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넘겨보시면 교재 뭐 읽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제 칠판에 적고 수업들 하는 내용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교재 읽고 하시는 거 부디 하지 마시라고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법은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교재 내용 다 보시고 여러분 교재 내용 다 보시고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수업 반복해서 들으시고 특히 제가 이제 등기법 우리 개관 수업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돼. 한 번 들어가지고 잘 안 돼요. 기억에 별로 안 남습니다. 봤던 걸 또 보고 하는 게 그 반복이 우리는 반복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그냥 이게 익숙해져서 얘가 답이야. 여러분 우리 왜 미국 사람들 보고 토익 문제 풀어보라고요? 상당히 많이 맞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보고 해설을 해보라. 왜 이게 답인지. 왜 이게 답이냐고 물어보면 해설 제대로 못해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의 접근 방법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이 합격하는데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등기의 내용에 한 분류부터 먼저 공부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게 143페이지에 아라비아 숫자 4번에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등기의 내용에 한 분류 첫 번째가 기입등기예요. 기입등기. 기입등기라 하면 정의를 내려보면요. 핵심 키워드가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뭔가 새로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 기입만 되면 즉 등기부에 기재만 되면 그걸 보고 통틀어서 총칭해서 우리는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X라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요. 보존입니다. 보존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자, 신축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순위번호, 이제 갑구에, 소유권이니까 당연히 갑구에 나오겠죠. 갑구에 순위번호 1번, 항상 갑구, 을구 각각 순위번호는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가 돼서 신축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이 소유권 보존이라고 기재가 됐네요. 그걸 뭐라고 해요?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갑이 소유자야. 이 소유자 갑이 이걸 을에게 팔아요. 을에게 매매, 팝니다. 그러면 다시 갑구에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이라고 기재가 돼요. 역시 매매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가 됐네요. 역시 뭐라고 합니까?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등기, 각종 이전등기들. 보존등기, 이전등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유자 을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갑니다.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가령 병은행을 갑니다. 돈을 빌려요. 그러면서 담보를 제공,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은 어느 구에 기재돼요? 을구에, 그죠? 을구에. 다시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 은행 저당권자 병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역시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가 됐네요. 역시 뭐라고 합니까? 기입등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존, 이전, 설정 등기들, 각종 설정 등기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입등기, 기입등기. 자, 그럼 이 기입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요.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정, 바로잡는 등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어서 말소등기.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는요. 뭐를 바로잡는 등기라고요? 기입등기. 이미 되어 있는 기입등기를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자, 따라서 기입등기가 없는 변경이나 경정이나 말소등기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말소등기는요. 이미 기입등기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그걸 시정, 바로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하는 등기가 세 가지예요. 그럼 변경등기는 어떤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느냐? 얘는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이미 되어 있는 기입등기가 후발적 원인에서 일부가 불일치하다. 실체관계가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이때는 변경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거고 바로 잡는다 이 말이죠. 이미 되어 있는 기입등기를. 그 다음 경정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그때는 경정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고요. 그 다음 말소등기는 원시적 후발적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가 불일치하면 아예 등기를 말소 지우시고 새로 등기, 새로 기입등기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아주 중요하냐면 이미 기입등기가 되어 있음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하는데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면 여러분 칠판 잘 보세요.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는 그게 후발적이든 원시적인 간에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 신청하시면 바로 한 번만에 바로 잡아집니다. 변경 또는 경정해서 등기부 바로 잡아줘요. 그런데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일단 등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소 아예 지우십니다. 지우고 새로 기입 등기 하셔야 된다. 등기 몇 건 하셔야 돼? 2건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이론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곧 이어서 예를 듭니다. 자, 그러면 변경등기, 경정등기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니까 얘부터 먼저 따로 떼서 살펴봐요. 변경이나 경정등기.
각각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 표시 경정. 각각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그 다음 마지막이 권리 변경이나 경정. 각각 종류는 세 가지예요. 자, 그럼 먼저 부동산 표시부터. 여러분, 부동산 표시하면 이제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 구조, 그다음 건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자, 얘 하나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얘. 증축. 자, 가령 어떤 사람이요, X라는 단층 1층짜리 건물 하나 지었어요.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현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서 이제 기입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나오거든. 부동산 표시에서 건물 표시 1층 면적 100제곱미터 돼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증축을 해요. 수직 증축을 합니다. 2층으로 지었어요. 이제 면적이 200제곱미터야. 자,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 그죠? 그렇잖아요. 불일치합니다. 이건 이제 시정, 등기부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실체 관계대로 등기부를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미 기입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가 불일치하는 건지 일부가 불일치하는 건지, 이 등기부와 실체 관계가 전부가 불일치하는 건지 일부가 불일치하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전부 불일치해요? 일부 불일치해요? 일부 불일치다. 그죠? 면적만 드러났다, 그죠? 일부 불일치. 그러면 일부 불일치라면, 전부 불일치일 때는 원시적 후발적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워버려. 그리고 새로 등기하는 거야. 근데 일부 불일치라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또 따지셔야 돼. 나중에 증축을 한 거다, 그죠?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 나중에 증축한 거니까. 애시당초 2층이 아니었다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돼?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셔야 돼.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거든. 세 가지거든요. 부동산 표시가 바뀐 거니까 이 중에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부동산 표시 변경해서 등기부의 면적을 200제곱미터로 바꿔줍니다. 증축. 자, 그 다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인데, 일단 등기 명의인의 의미부터 아셔야 돼요. 등기 명의인.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등기 명의인이라 하면 그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각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작게라도 자꾸 답을 하고 틀리고 하셔야 돼요. 네. 자, 소유자 등기 명의인 맞습니까? 맞죠? 소유자 등기 명의인 맞아요. 당연히 등기 명의인이지. 그 소유권 등기에서 권리자니까 등기 명의인. 그러면 지상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뭐 임차권자 등기 명의인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명인이라 하면 각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해요. 그럼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등기 명인, 지상권 등기에 있어서는 지상권자가 등기 명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는 임차권자가 등기 명인.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자만 등기 명인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소유자는 등기 명인 물론이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다 등기 명인이다. 그래서 그 각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등기 명인이라고 한다는 거 용어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학은 용어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이 등기 명인을 등기부에 표시할 때는요,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세 가지로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외우실 거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하면 소유자 성명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그 다음 그 주소.
그러면 이건 뭐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개명. 개명 참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볼 때마다 명함을 줍니다. 예, 볼 때마다 명함을 주는데 볼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진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되게 황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정말로 볼 때마다 개명했다라고 새로 명함을 주시던데 나중에 한 4-5번 바뀌었을 때 그때 그 명함이 최초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름이더라고. 정말로요. 그렇게 개명을 막 자주 하시더라고요. 자, 개명. 자,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기재돼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홍길동이라고 기재돼 있어. 근데 홍갑동으로 개명을 했어요. 자, 이미 돼 있는 기입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 그죠? 전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이름만 바뀐 거니까 일부 불일치. 그럼 원시적 일부 불일치라면 원시적 후발적 따지셔야 돼.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나중에 개명한 거니까. 후발적 일부 불일치. 그러면 그때는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합니다.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가 3가지인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중에서 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래서 그때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에서 이름을 홍갑동으로 고쳐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애시당초 잘못된 거다. 이름이 원래 홍갑동인데 뭔가 신청착오로 홍길동이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 애시당초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무슨 등기 하셔야 될까요?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변경과 경정의 차이는 아시겠죠?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인데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해요. 물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이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이제 권리라 하면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 그 다음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뭐 지상권, 뭐 전세권, 저당권 등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역시 예를 하나 듭니다. 예. 저당권의 채권액 증액.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A가 X라는 부동산의 이분이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 근데 돈이 필요해서 갑은행을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 제공합니다.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하죠?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 담보권 이름을 저당권. 네. 앞에 계신 분은 아무래도 저하고 눈이 좀 많이 마주쳐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어째요? 특히 뭐 이분 같은 경우 바로 정면에 다른 분들 이 줄에 앉아 계시는데 요 앞에 딱 앉아 계시니까 자꾸 이상하게 네. 제가 부담스러우실까 싶어서 자꾸 안 보려고 하는데 네. 자, X부동산의 소유자 A가 있는데 A가 이제 갑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럼 그 담보권 이름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등기부 어디에 기재가 돼요?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을구에. 그래서 X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는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값.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기재합니다. 나중에 우리 등기부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저당권자 값. 마지막에 항상 권리자 기재합니다. 값 은행이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 자, 채권 금액 1억 원이라고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돈 1억 원 빌렸다라는 거죠. A가 갑은행 가서 돈 1억 원 빌렸어. 자, 근데 A가 돈을 5천만 원을 더 빌려요. 그럼 채권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5천. 1억 5천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미 돼 있는 이 기입등기, 저당권 설정이라는 이 기입등기,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그 원인에 의해서 새로운 원인에서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이라는 기재가 돼서 기입등기입니다. 실체관계와 불일치합니다. 이제 5천만 원 더 빌렸으니까 채권액이 1억 5천이 된 거거든요. 실체관계와 불일치해. 바로 잡아주셔야 돼. 전부 불일치냐 일부 불일치냐부터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전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 금액만 바뀐 거니까. 일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라면 다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또 따져보셔야 돼.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다. 그죠?
후발적 일부 불일치. 따라서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그 중에서 뭐죠? 권리 변경이죠. 권리 변경. 권리 중에서도 지금 해당 권리는 무슨 권리예요? 저당권. 따라서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합니다. 만약에 그 해당 권리가 소유권이면 소유권 변경, 지상권이면 지상권 변경, 저당권이면 저당권 변경 등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 변경, 저당권자 가 채권 금액 1억 5천으로 이렇게 기재합니다. 조금 있다가 배우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저당권 설정 등기와 밑에 있는 저당권 변경 등기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2번으로 하지 않고요. 1-1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이미 되어 있는 이 기입 등기 중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만, 우리 변경이나 경쟁 등기는 위에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가 일부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불일치하는 부분만 한 줄에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자, 1억 원 얘만 불일치한다, 그죠? 그래서 얘만 한 줄에 실선을 그어서 지워요. 제가 지금 무슨 색으로 지웠나요? 네, 빨간색. 그래서 붉을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주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붉을 주자를 써서 붉은색에 실선을 그어서 지운다 이 말이지. 실선도 몇 줄 거예요? 한 줄. 이런 것들도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 줄의 실선을 긋습니다. 성격 꼼꼼하신 분들 막 두 줄 긋고 싶어 하고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등기관이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한 줄에 실선을 그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주말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말소 등기인데 우리 이제 변경 등기, 경정 등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소 등기는 이제 전부가 불일치할 때, 그때는 아예 등기 지우는 건데, 이 전부 불일치에는 실체관계와 이제 등기가 전부가 불일치한다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얘, 역시 얘입니다. 얘인데,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권리, 종류 불일치.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하는 것은 전부 불일치하는 것으로 법적 평가를 합니다.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권리의 종류 불일치. 그 다음 권리자 완전 불일치. 전부 다 전부 불일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전부 불일치예요. 그래서 아예 등기를 지우고 새로 등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권리 종류 불일치부터. 자,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갑이 을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합의했다 이 말이죠.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그럼 전세권 설정하기로 했으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 하셔야 됩니다.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또 답을 안 하시는군요. 전세권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갑과 을이 신청착오로요, 임차권 설정이라고 지금 등기가 됐어. 이건 현재 착오로 잘못 등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등기부에는 임차권 설정이라고 등기부에 기입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역시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임차권 설정, 임차권자 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실체관계와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가 불일치합니다.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일부 불일치냐 전부 불일치냐 그거부터 먼저 따져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불일칠 때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사유를 또 따지셔야 되거든요. 전부 불일칠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시적 후발적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등기 지우고 새로 하셔야 돼요. 자, 전세권과 임차권, 여러분 권리의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도 얘는 특히 많이 다르죠. 우리 일반인 분들, 여러분 학원 오시기 전에 전세권, 임차권
거의 구별 안 하셨죠. 안 하시고 거의 안 하시고 또는 뭐 못 하시거나 지금은 하십니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공부하니까 전세권, 임차권 구별하십니까? 지금도 잘 못 하시는 눈치인데 일단 효력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입니다. 이 물권과 채권 둘 다 재산권인데 얘는 효력면에서 완전히 달라. 이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이 물권이라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건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물권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제가 그 물건 가져갑니다. 그 물건을 가져가요.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상 누가 가져가더라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대세효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세자를 써요.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이라는 이 채권은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예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그걸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오로지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어. 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돈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는 이제 임대차라고 하지 않고 이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돈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저는 돈 받을 권리가 생겼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 빌려줬거든. 그럼 저는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뭐예요? 채권. 그럼 옆에 계신 갑자기 이분한테 1억 원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권은 채권이야. 여러분 물권은요.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당사자들이 임의로 창설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법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종류와 내용을 물권을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물권 만들고 싶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50m, 반경 50m 이내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는 소유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필연적으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법에서 종류를 정해놓고요. 물권의 종류는 정해놓고 그 내용까지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임의로 함부로 국민들이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내게 되면 세상은 무질서해져 버리거든요. 계속 충돌만 일어날 뿐이거든요. 따라서 물권 종류 법에서 정해놓죠. 뭐가 물권이에요? 민법에서요. 물권. 아직도 물권을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뭐 점유권, 그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몇 가지 나왔어요? 네, 8가지. 이게 물권이야. 그럼 임차권은 지금 보시다시피 임차권은 물권의 종류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임차권은 계약을 통해서 난 권리니까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말에서 전세권은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까지 하도록 하느냐? 등기까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반드시. 권리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라. 따라서 이렇게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할 때는 전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까? 전부 불일치.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이 기입등기, 이 임차권이라는 이 기입등기, 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소하셔야 돼요. 먼저 말소 등기부터 하시고요. 지우셔야 된다 이 말이죠. 지우시고 새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기입등기 새로 하셔야 된다. 등기 몇 건 하셔야 돼요? 2건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 되어 있는 거 말소하시고 새로 전세권 설정 등기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부 불일치니까 단순히 변경이나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흐리멍텅한데 지금 눈에 힘을 좀 바짝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뭐 이 서두에 좀 농담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자꾸 오늘 수업 시간이 너무 늦게 맞춰질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들 또 나중에 배고프면 당 떨어지고 쓰러지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자, 이어서 권리자 완전 불일치. 자, A가 X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A는 갑이라는요 자식 아들이 있어요. 딱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 A는 을이라는 A의 동생이 있습니다. 역시 동생 딱 한 명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 등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속 등기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그 권리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상속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식 명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해요. 그럼 역시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야 돼. 누구 앞으로 하셔야 될까요? 이 상속 등기 당연히 누구 앞으로 하셔야 돼요? 아들. 상식이다, 그죠? 당연히 아들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냐면 삼촌이에요. 근데 이 삼촌이 나쁜 삼촌이에요. 세상에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분명히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꾸며버려, 을이. 그러면 이제 직계 비속이 없으면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아들, 딸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직계 비속이 없으면 그 다음 상속 순위는, 상속권은 2순위 상속권자가 누구냐면 이 A의 부모님입니다. 직계 존속.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 3순위 상속권자가 누구냐면 A의 형제자매입니다. 즉 을은 3순위 상속권자에 해당해요. 만약에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4순위 상속권자는 사촌 이내 반계혈족입니다. 여러분, 왜 사촌 있잖아요, 사촌. 그래서 사촌이 땅 산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혹시 몰라. 그러니까 사촌한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예. 자, 그래서 을이 세상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일명 우리는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상속 등기. 라는 역시 기입 등기를 이미 마쳤어요. 을 앞으로요. 자, 갑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건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등기 잘못되어 있다, 그죠?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미 되어 있는 이 기입 등기 실체 관계가 불일치합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전부 불일치냐, 일부 불일치냐, 그거부터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전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까? 전부 불일치요. 지금 권리자가 원래 누구예요? 갑인데 지금 누구로 등기되어 있어요? 을로요. 갑과 을,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합니다. 이건 전부 불일치로 법적 평가를 합니다.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할 때는. 따라서 이미 되어 있는 이 상속 등기,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소 등기 하시고, 먼저 말소부터 하시고 지우신다 이 말이죠. 지우시고 갑 앞으로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 기입 등기 다시 또 하셔야 된다. 등기 몇 건 하셔야 돼요? 2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요 사례랑요 비교를 해보세요. 자, A가 X 부동산의 이제 소유자인데요. 갑을병 자식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소유자 A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을병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일명 뭐라고 그래요? 상속 등기. 각각 갑을병 앞으로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기입 등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갑과 을, 병, 우리 지분 상속부는 특별한 서로 간의 협의가 없다라면 상속부는 이제 남녀 차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전부 다 1대 1대 1이니까 각각 지분은 3분의 1씩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이 상속등기는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그 당시에 항상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법 규정이 적용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실무하시다가요, 종종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지금 A가 1990년에 사망을 했어. 1990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제서야 자녀분들이 상속등기, 이제 처분행위 하려고, 팔려고요. 상속등기 합니다. 뭐 상속등기 늦게 한다고 과태료 부과되느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제서야 상속등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법 규정,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990년 그 사망 당시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까? 사망 당시에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속등기 하러 온다고 지금 무조건 공평하게 전부 다 1대1, n분의 1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상담하시면 안 돼요. 사망한 시점에 법이 적용돼요. 그럼 1990년 당시에는 법이 아주 훌륭하게 돼 있었어요. 참고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왜 우리 남자분들은요. 장남과 차남으로 구별을 합니다. 남자분들은요. 장남이 아니면 전부 다 차남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장녀, 차녀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하지 않으신 여자분, 출가하지 않으신 여자분,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혼을 하신 여자분으로 구별을 합니다. 장녀, 차녀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차남이 기준이 돼요. 차남이 기준 1입니다. 그럼 출가하지 않으신 여자분, 아직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여자분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상속분은 0.5입니다. 그 다음 결혼하신 여자분, 제로. 제로는 너무 과하고요. 예, 0.25입니다. 0.25. 그 다음에 장남은 차남의 5화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1.5입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 결혼한 누나들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물론 지금 제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현재는 남녀 차별 전혀 없습니다. 1대1 대 1대1.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이제 갑을병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정이라는 애가 짠하고 나타나는데 이 정이 누구냐면 혼인 외의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혼외자라고 해요. 혼인 외의자다. 이 혼인 외의자는요. 아무리 A와 닮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A와 뭐 정은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붕어빵처럼 닮았어 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바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친자관계를 인정하려면 A가 정을 신분법상의 단독행위, 즉 의사표시, 인지라는 걸 하셔야 돼. 의사표시. 인지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즉 쌍방적 법률행위 아니야. 무슨 이야기냐면 A가 정을 찾아가서 야, 너 내 자식 할래? 청약의 의사표시. 그럼 정이 할래요? 승낙의 의사표시.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A가 정 찾아가서 너는 내 자식이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신고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정이 A 찾아가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는 내 아버지다.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단독행위의 의미 아시겠죠? 한쪽이 일방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A가 정을 인지하는 건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또 민법에서는 정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피고로, 왜 판사 검사할 때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를 피고로 인지 청구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해서 인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인지는요 소구표가 있습니다. 소구표가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인지는 소구표가 있다는 거. 민법에서는 인지라는 단어까지는 시험에 등장해요. 시험에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거든. 그래서 인지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데 우리 등기법 시험에서는 요 인지라는 단어도 가끔씩 등장을 하지만요. 소구표가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전까지는 정은 A와 인지를 하기 전까지는요. 아예 친자관계가 없다가
지금 이 인지 판결을 받게 되면 정은 태어날 때부터 A의 친자가 돼버립니다. 태어나는 그 출생 순간부터 A의 친자가 돼버려요. 소급표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이 등기 잘못된 등기다, 그죠? 누구 앞으로 등기하셔야 돼요? 권리자를 누구 앞으로 하셨어야 돼요? 갑을 병 누구까지요? 정까지 하셔야 되는데 현재 누구로는 등기돼? 갑을 병으로는 등기돼 있지만 정의 등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권리자가 갑을 병, 실체 관계는 권리자가 갑을 병 정인데 현재 등기부는 갑을 병이라고만 기입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일치한다, 그죠? 실체 관계와 그죠? 우리 등기부가 불일치합니다. 그럼 등기부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인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전부 불일치냐 일부 불일치냐 그거부터 따져 보셔야 돼요. 전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내고 싶겠죠. 구별하셔야 돼요. 왼쪽 사례랑 비교하시면 왼쪽은 갑과 을 권리자가 교집합이 없어요. 완전히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오른쪽은 갑을 병 정으로 등 권리자가 갑을 병 정까지 나와야 되는데 갑을 병은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정만 없어요. 권리자 중에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얘는 일부 불일치로 법적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일부 불일치라면 이제 따지셔야 돼.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 이유는요? 소급표 때문에. 애시당초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죠. 소급표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돼요?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미 되어 있는 이 기입등기를 경정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니까. 그럼 경정등기는 종류 세 가지예요. 부동산 표시경정, 등기명인 표시경정. 우리 등기명인 표시경정이라고 하는 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가 잘못됐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는 권리경정. 어디에 해당될까요? 권리경정등기죠. 특히 이 권리는 소유권이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 하셔야 되느냐면 소유권 경정등기. 소유권 경정등기. 즉 한 건만 신청하시면 등기부가 바로 잡힙니다. 굳이 말소하고 새로 기입 등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갑을 병정이 등기소 가서 소유권 경정 등기 한 건만 신청하면 등기관은 소유권 경정해서 등기부 바로 잡아줍니다. 이제 갑을 병정까지 기재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면 얘가 정이 나타나는 바람에 갑을병은 이제 4분의 1이 된 거 아니냐, 지분이. 맞아요. 지분 4분의 1 된 거 맞습니다. 다만, 아까 권리자가 완전 불일치한다라는 말은 아예, 권리자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즉, 이 갑과 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즉, 법의 취지는 웬만하면 경정이나 변경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말이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소 등기까지 하려면 등기 몇 건 하셔야 된다고요? 2건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불일치로 법적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분은 달라지는 거 맞아요. 아시겠죠? 예. 자, 좀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공부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 모든 게 아니라 공부할 때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공부하실 때는 공법 공부하실 때도 지금 국회법을 하는지 건축법을 하는지 도시개발법을 하는지 그런 거 주소 알고 하셔야 돼요. 그거 머릿속에 체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등기의 내용위한 분류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5번째가 말소 회복 등기인데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이미 되어 있는 말소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그걸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즉 무슨 이야기냐?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해서 말소 지워버렸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시정, 다시 바로잡는다. 그럼 살려낸다 이 말이죠. 그럼 뭐 2줄 끊는다고 살아나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말소 등기하면 한 줄 실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말소 회복은 뭐 2줄 끊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로 등기합니다. 그걸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따라서 당연히 말소 회복 등기는 앞에 무슨 등기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말소 등기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말소 회복, 이거 항상 논리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이미 앞에 말소 등기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말소 등기가 없는 말소 회복 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여러분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는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우십니다.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가지번호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알아두세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 다음 등기 내용의 한 분류 마지막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소멸한 경우에 부동산이 전부가 소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전부가 소멸. 즉 부동산 중에 일부가 소멸했다라고 해서 멸실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소멸했을 때는 멸실등기를 하고 아예 등기부는 폐쇄시켜버립니다. 자, 가령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 3층 전부를 철거했어요. 그럼 그때는 무슨 등기 한다? 멸실 등기. 아시겠죠? 또 가끔씩 물어보면 말실 등기를 하는 분 계세요. 말실 등기라는 등기는 없어요. 멸실 등기. 그래서 이때는 멸실 등기하는 거다. 전부가 소멸했을 때. 그럼 만약에 3층만 철거했어요. 3층만. 자, 그때 무슨 등기 해야 될까? 좀 더 정확하게는 변경 등기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전부가 소멸한 거 아니니까. 이때는 등기부를 멸실 등기하고 폐쇄시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로 올라가셔야 돼. 이 종류는 이게 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부 불이치라는 건 아시겠죠? 3층만 철거했으니까. 물론 2층만 철거하거나 1층만 철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 그럼 일단 멸실된 게 아니고 그러면 자, 일부 불일치라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그럼 변경 등기. 그럼 변경 등기 종류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뭐?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래서 3층만 철거했을 때는 이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합니다.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3층 전부를 철거했을 때는 멸실 등기하는 거고요. 3층만 철거했을 때는 그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한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 마지막으로 멸실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기재할까요?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멸실 등기는 부동산에 표시가 없어진 거거든. 부동산에 표시가 지금 건물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부동산 표시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어디에? 표제부에. 그거까지 시험에 나와요. 표제부에 등기한다는. 표제부에. 되셨죠? 예.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